서울시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일을 계기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나쁠 게 없다는 걸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네요. 그나마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아니었으면 20대 후반 창창한 나이에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살 뻔했으니까요. 남편은 회사에서 제 직속 사수였습니다. 회사에서 보면 항상 자상하고 사회초년생인 후배들을 위해 업무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사회생활이나 회사 예절부터 재테크에 대해서까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 모습에 반했죠. 앞뒤 가리지 않고 회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부터가 운명 아니겠거니 생각했어요. 지금도 어리지만 그땐 정말 더 어렸죠. 연애도 제가 먼저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결혼 이야기는 생각보다 빨리 오가기 시작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먼저 인사를 시켰었는데 부모님께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대를 해오셨습니다. 남편에게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둘이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신우를 데리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이미 반대를 하기로 마음을 정하신 듯 보였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전문직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집안이었거든요. 어디서 들었던 건지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으시는 거냐며 부모님의 반대에 바득바득 우겨대며 결국 결혼 허락을 받아냈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제 뜻을 따라주신 거죠. 결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던 남편 집을 대신해 집과 혼수도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다른 건 몰라도 언제나 항상 제 편에 서달라는 부탁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순조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이나 떨어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과는 크게 부딪힐 일도 없겠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결혼 생활에 들떠 있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받던 월급 외에도 부모님께서 받던 용돈도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불필요한 소비가 많은 것 같다며 저한테 적금이나 이런저런 상품을 추천해줬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봐와주는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시작하고 반년이 지나서는 저는 저보다 투자와 재테크 쪽에 밝은 남편에게 집안 경제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결정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걸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꼼꼼하고 재테크에 이해가 밝았던 남편이라 믿었고 어쨌든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보란듯이 재테크를 성공시켜 부모님께 결혼 잘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거든요. 남편도 사실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며 자신 있으니 맡겨달라고 호언장담을 해오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 집안 경제권을 가지고 투자처를 알아보던 중 우리 집은 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왔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서울 집값은 날이 갈수록 오를 일밖에 없는데 아직 조금이나마 집값이 세지 않을 때 증여를 받아야 세금도 아낄 수 있다고 하루빨리 우리 명의로 가져오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께서는 당장은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만 대답하셨고 따로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줬더니 더 집착하지 않고 알겠다고만 대답하고 말았어요. 그때 바득바득 우겨서 집을 공동 명의로 올렸으면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더 지나서였어요. 평소에는 남편이 보내주던 생활비가 늦지 않는 한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던 시어머니한테서 웬일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벼랑간 당신이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 전화나 기다리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며 짜증을 내셨어요. 멀리 떨어져 살면 살수록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라는 것도 모르냐며 잔소리를 하셨죠. 그 전에는 못난 시댁 식구들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저자세로 나오셨던 분들인데 갑자기 저를 잡아먹을 듯 나오시니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전화를 안 드렸던 건 사실이니 일단 죄송하다는 말부터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먼저 언제 한번 시댁에 내려가자고 말을 꺼냈고요. 그렇게 몇 주 안 지나서 남편과 날 잡고 한번 시댁에 내려갔어요. 시댁에는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가봤던 게 전부였는데
1년이 훨씬 더 지나서의 방문이다 보니 가물가물했지만 사뭇 분위기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도배랑 장판도 새로 싹 되어 있고 집안 가전도 최신형으로 전부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비좁은 부엌에 어울리지 않는 양문형 냉장고며 TV도 저희 집 거보다 훨씬 최신형 모델로 바뀌어 있었고 전기세 나온다고 선풍기도 겨우 켜주던 시댁에는 에어컨까지 생겨 있었어요. 오래됐으니까 바꿨다 싶기에는 시댁 형편이 워낙에 어려운 걸 알고 있었다 보니 솔직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도착했을 때 신우는 집에 없었는데 어디 갔냐 물으니 피부과에 피부관리를 받으러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하물며 시댁 형편의 피부과가 가당키나 한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로 매달 150씩 보내주고 있었고 신우가 버는 200 남짓한 돈으로 시어머니랑 신우가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두 가족 살기에 350만 원은 차고 넘치는 넉넉한 돈이지만 잠깐 1년 사이에 시댁이 180도 변해 있었으니 제 입장에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기도 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신우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온 신우를 보고 한 번 더 놀랐죠. 처음에는 누군가 싶었어요. 성형까지 해서 몰라볼 만큼 달라져 있었으니 말이죠. 신우 말로는 짝퉁이라는데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 시어머니나 신우가 복권이라도 된 거냐며 슬쩍 떠봤는데 남편이 우리 결혼했을 때 자기 쪽 축의금 들어온 거 전부 드렸던 거 기억 안 나느냐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시댁이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결혼식 때 남편 쪽 하객이 많이 없었어요. 청첩장 다 돌리고 나서도 남편 쪽 하객이 50명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쪽 하객으로 신랑 쪽 자리를 채웠던 게 생각났지만 그때는 따로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괜한 의심으로 생사람을 잡아가며 부부관계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에게 신뢰를 보여줬지만 남편은 또 제가 바보같이 그냥 넘어갔구나 여기고 그 다음을 준비했지요. 시댁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난데없이 신우의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시댁 다녀온 지 몇 주 지난 것도 아닌데 뜬금없이 신우가 임신을 했다며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혼전 임신을 신우가 원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하기로 했다니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줬죠. 그런데 이어진 남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가족으로서 하나뿐인 동생이 결혼을 한다는데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냐며 아파트 하나를 해주자고 했으니 말이죠. 시댁이 지방이고 신혼살림도 그쪽에 차릴 예정이라니 집값이 서울만큼 비싸지는 않으니 아파트 하나 해주면 딱 좋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뭐 지방이라고 집값이 절대 싼 것도 아니고 아무리 싸다고 해도 아파트인데 2억은 들어갈 거 아니겠나요? 신우랑 제가 각별하게 가까운 사이였다면야 또 모르지만 결혼 전에 한 번, 결혼식 때 한 번, 그리고 지난번 시댁에 다녀왔을 때 한 번 해서 총 3번 만났던 게 전부인데 난데없이 집을 해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해주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장인 장모님한테 한번 융통해 올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더군요. 신우 결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왜 우리 집에 부탁을 하느냐고 대번에 따졌더니 일전에 나누었던 신혼집 명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 엄청난 대박 투자 정보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집 명의를 변경 안 해주는 바람에 그 기회를 놓쳤으니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고요. 그때 집담보로 대출받아 투자를 했으면 원금의 10배가 되는 돈을 만졌을 거라나 뭐라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대번에 남편한테 되물었습니다. 10배나 먹을 수 있는 투자였다면 당신이 가져간 내 돈으로 충분히 2억은 만든 거 아니냐고요. 그 돈은 당신이 벌어온 돈이나 마찬가지니 그 돈으로 집을 해준다면 내가 아무 말 않겠다고 했죠. 순간 남편 얼굴에 아뿔싸 싶은 당황하는 표정을 대번에 눈치챘습니다. 말을 떨면서 그 돈은 지금 또 다른 투자처에 묶여 있어서 빼기엔 좀 그런 상황이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 꼴을 보고 의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바보겠구나 싶었어요. 남편한테 그럼 길게 말할 것 없고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좀 시켜달라고 했죠. 묶여있는 게 풀려서 갚을 수 있는 돈이면 당장 내가 부모님한테 가서 빌려오겠다고 했습니다. 투자 내역을 보여달라 하니 남편이 어버버하면서 그건 지금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남편을 다그쳐 남편의 계좌를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던 제 돈은 한 푼도 보이지 않더군요. 제 월급과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용돈이 남편 계좌에 입금되면 다음 날에 전부 시어머니 계좌로 넘어간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10배로 불리기는커녕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싹 다 시댁에 보내줬던 거죠. 남편한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물었더니 혼자 또 어버버거리면서 시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빌려드린 거고 금방 돌려주시기로 했으니 걱정 말라고 어물쩍 넘어가려 들더라고요. 그래도 최소 3천만 원이 되는 돈인데 신우 월급 얼마인지도 뻔하고 시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그 돈을 갚게 할 거냐고 하다못해 차용증이라도 받아오라고 한마디 했더니 너는 어떻게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차용증을 써오라고 할 수 있냐며 그깟 푼돈 가지고 좀 쫌생이같이 굴지 말라고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전부 내 돈인데 암만 시어머니라도 3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차용증 없이 빌려줄 생각 없다고 내가 시어머니랑 신우에 어디 뭘 믿고 내 돈을 빌려주냐고 따지니 남편이 지금 내 가족을 우습게 보냐며 혼자 개거품을 물기 시작하더라고요. 앞만 봐도 내 돈으로 집안 살림 싹 다 바꾸고 신우 성형도 시켜주고 명품백도 산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뭘 믿고 당신 가족들을 믿느냐 따졌어요. 이미 남편은 염치라는 걸 잊은 건지 수세에 몰리니 자기 상황 다 알고 시집왔으면 그 정도는 도와야지 저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냐고 저보고 되려 이기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시집간 게 아니고 네가 장가온 거라고 네가 해온 게 뭐가 있다고 어디 주체의식을 가지려고 하냐고 날카롭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면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 함부로 짓거리냐면서 돈 많은 집구석에서 태어났다고 유세 부리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갑자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랑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변하는구나 싶으면서도 자칫했다가는 저한테 손까지 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대로 저는 집을 나와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였지만 저런 놈은 충분히 인생 나락가게 만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퇴거명령, 채무에 대한 내용 증명과 협의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뭐 하는 거냐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길길이 날뛰며 장난하냐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그제서야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 빌더라고요. 많은 거 안 바라고 내 돈 다시 원산복귀 시켜놓고 일주일 안에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로 이혼 서류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왔으니 몸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 했죠. 남편이 가져간 제 돈은 시댁의 가정과 신우 성형 비용에 사치품을 사재끼는데 이미 다 쓰였기에 남편은 제 돈을 복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퇴사하고 퇴직금으로 제 돈을 갚았습니다. 그나마 신우 명품 가방이랑 시댁 가전 같은 거 중고로 정리했으면 남편이 회사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막상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 몰라라 했나 보더라고요. 신우톡을 영탐해봤는데 갑자기 애가 떨어진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온갖 술자리란 술자리는 찾아서 다니는 건지 어디 놀러 다닌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원래도 연락을 안 하던 사이였지만 이혼하면서 더더욱 연락할 일이 없어졌으니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우 결혼이나 임신 소식이 남편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었으면 싶어요. 이혼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셨지만 혹시 몰라서 처음부터 집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해놓고 달라고 물어봤을 때도 안 된다고 거절한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무슨 운명적인 만남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겨서 결혼했는데 역시 부모가 반대하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멋대로 무시한 제가 벌을 받은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빨리 정신 차리고 빠른 결단을 내렸으니 다행이구나 싶어요.